자, 요즘 소형 원자로에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력난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죠. 근데 이 에너지 대란의 가장 큰 출발점이 문제는 말 그대로 바로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이 친환경으로 가면서 즉 태양광, 풍력, 수력 이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이 자연의 힘만을 가지고 전기를 구한다는 게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들이 들으면서 심각하게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전력난은 우리가 단 1분도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쓰고 있는 에너지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는 세상은 말 그대로 상상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는데 이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가 줄고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난이 엄청 심각하죠. 따라서 이 원전을 다시 돌리기에도 역시 여러 면으로 이제 인류에 큰 위해가 되다 보니까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기피 현상, 폐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다가 바로 친환경 원전, 소형 원전인 SMR이 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영국도 원전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SMR 투자 바람이 있습니다. 선두는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 뉴스케일 파워에 바로 두산중공업이 투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 미국 최초로 SMR을 설계 승인한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죠. 영국의 이 방산업체인 로스로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영국의 16개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원료가 이 우라늄이 되죠. 그래서 세계 이 생산이 이 캐나다, 카메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고, 자, 잠깐 살펴보면, 기사는 이 한국경제 출처고요.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로 거의 찬바심세였던 원자력 발전이 돌아왔다. 제가 회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이제 등장하면서 더 그런데, 이 SMR이 기후위기의 구원투수로 불릴 수 있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 논란이 조금 잠재워졌는데, 사고 발생률이 기준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나 SMR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시장 규모를 보면 엄청나죠. 이렇게 켜지고 2040년도에는 뭐 3천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도 역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이제 올라가다가 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도권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업계의 선두주자는 뉴스케일 파워를 보고 있죠. 이 모회사가 바로 플루어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을 올린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모회사 플루어고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SMR 설계를 승인받은 미국 원전회사가 됩니다. SMR 업계에서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전에 2019년도 기사인데 이게 연합뉴스인데 자, 연합뉴스 출처고 이 최은정 기자님의 글을 보면 두산중공업의 소형 모듈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는 게 2019년도 12월 달 얘기입니다. 두산중공업이 20일 미국 원전 전문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를 마무리하고 소형 모듈 원전 사업 진출을 가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IBK 투자은행 증권하고 국내 투자업자들과 같이 뉴스케일 파워 주식 매매 계약과 원자력 모듈 기타기 공급을 위한 사업 업무 협력 계약까지 전부 다 마련했고 이때 투자한 게 총 약 4,400만 달러 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벌써 2019년도부터 이게 소형 원전 이부에 대한 이 관심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자, 시장을 보니 더 좋아지니까 역시 올해 7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 6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죠. 4,4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서 다시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렇게 추가 지분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달에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기존에 확보해둔 공급 물량과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하게 된 물량 등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조원 규모로 확대하게 됐는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활용한 수소, 담수소 생산 분야까지 양사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SMR 이 소형 원자로가 한 기당 77MW의 원자로 모듈을 최대 12대 설치해서 총 924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미국 SMR 초도 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파이낸스의 이 출처고요. 다양한 투자, 그러니까 실적으로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큰 돈을 투자해 놓은 거죠. 이 소형 원전에 관련한 시장이 2040년도에 이 3천억 달러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공략하려는 이 두산중공업의 걸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전은 일본이 가장 민감하죠.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데 이런 원전 악몽까지 듣는 일본도 역시 소형 원자로 도입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님의 이 출처고요. 프랑스, 영국 등 전부 다 이 SMR에 대한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SMR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요한 선거를 앞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달 말이죠. 10월 말에 자민당 공약에서 벌써 SMR에 대한 투자 지원이 언급됐죠. 아마리아 키라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기존 노후 원전을 SMR로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니혼게이자의 신문 니케이,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이 SMR에 대해 국내에 도입론이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기존 원전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24일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쭉 읽어보면 극복해야 될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까? 대항 원전만큼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큰 흐름, 대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금이 친환경 원전 SMR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MR로 우리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실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전 KPS라든가 이 고성파워텍 그러니까 크게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특히 에너토크는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 날도 꽤 올라갔다 이제 조정 들어왔죠. 상한가 점상점상 날아가진 않으니까 갔다가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5개선 위에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거래 주가 되죠. 2주에 이 5개월선 리트가 자꾸 올라타면 다음 달에 추세가 유지돼서 돌아 나갈 수 있고 주봉에서 제가 저번 주 2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다행히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에 벌써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좋은 캔들이 생겼는데 저번 주 안 드시고 다음 주에 이 추세를 유지해서 좀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죠. 일봉에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선 잘 타고 올라가는 것도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되고 일단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은 강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죠. 두산중공 공매도도 많이 하고 이렇지만 이 물량을 전부 다 기관들이 지켜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의 강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팔긴 해도 전체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보험, 금융투자, 투신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든가 기업가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좋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호재 이런 것보다도 전체 시장 흐름에 따라 밀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두산중공업 좀 좋은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물론 월봉에서 자리는 꼭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2,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이제 이 3만 원대 그쵸 갔다 왔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조정을 들어왔을 때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한전 KPS를 좀 보면 제가 월봉에서 이 친구 제가 낮다고 그랬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상승 추세 유지다가 조정 다시 돌아나가고 5개선이 있기 때문에 역시 두산중공업과 같이 좀 신경 써야 되는 종목이 한전 KPS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20주선 위에도 이렇게 잘 위에 있죠. 다음 주에 또 한 주는 쉴 수 있어도 역시 추세를 턴해놓고 이 공간에서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고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 생명선이 2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두산중공업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역시 전체적으로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보고 다른 종목들은 좀 높아서 조금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좀 높은 위치보다는 낮은 종목들의 종목 하나 보면 자 고성파워도 또 월봉에서 보면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조정받을 자리 거치고 돌아 나가는 거라 이번 달에 5개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 추세가 좋아지고 만약에 못 올려놓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옆으로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우상향한 기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단지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어요. 구성파워텍. 그러니까 조금 재무는 좀 꼼꼼히 보시고 저번 주 20주선 위에 끝나줬으면 좋겠지만 못 끝나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5주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추가로 매수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한금일선, 이 노란선이 이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21선이라는 게 이제 20일간의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따라 올라갈 건데 딱 찍고 돌아 나갈 때가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